매주 화요일 여야의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 무공을 겨룹니다. 용장호투. 용장호투의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용을 맡고 있는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해인입니다. 예. 오프닝은 너무 비장해서 네. 들어도 적응이 안 되네요. 웃으면서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죠? 예, 막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갑니다. 오프닝이 워낙 비장해가지고. 용장호투.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용해인 의원이 가지고 오셨던 주제를 먼저 했으니까 오늘은 장해찬 최고위원이 갖고 온 주제 먼저 하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민주당 동참해야 된다. 이거 이 동참 안 하면 쇄신 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갖고 오셨어요. 자,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앞으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 영장실질심사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임시회 7월달 임시회 소집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의원들 포기 서명은 앞으로 총의를 모아 나가겠다. 이게 사실은 뭐 개인이 하는 거라서 요렇게 이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요 부분은 좀 뭐 요구한 대로 촉구한 대로 지금 장 최고위원이 촉구한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어떻게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 월요일 최고위에서 제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칭찬했거든요. 네. 잘한 건 잘했다 하자 하면서. 그런데 혁신위의 첫 번째 요구였는데 사실상 민주당이 완곡하게 거절한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김은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발표를 통해서 이걸 당론으로 만들어주면서 의원 전원이 여기에 동의서, 서약서를 써달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는 그 이전에 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민주당 중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7인회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도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안민석 의원 등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국한되는 거지 민주당이 뭔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김은경 혁신위의 요청 이후에 이렇게 반대했던 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인지 전혀 알려지지가 않아서 네. 일단 불체포 특권 포기를 떠나서 혁신이라는 기구를 매우 어렵게 진통 끝에 만들어 놓고 이 첫 번째 요구부터 이런 식으로 우회해버리면 앞으로 2차, 3차 뭘 요구하는들 힘이 실리겠느냐. 네. 김이 빠진다. 김은경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에 대한 예의나 예우가 한참 모자란 것 같다는 점에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두 번째는 네. 의원들이 일일이 서약서 쓰는 게 부담스러우면 의원총회라는 이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의총을 열어서 보통 뭐 박수로 당론 가결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막 쟁점이 아닌 경우에는. 그럼 일부 소수 의견이 있어도 이게 민주당의 당론입니다라고 적어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임시회기 안 열겠다가 전부예요. 그런데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우리가 여름 휴가 고르듯이 7월 첫째 주에 하세요. 8월 셋째 주에 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9월에 본회의 시작되고 만약 또 다른 사건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왔을 때,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겠다 명시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라서 서약서 쓰는 게 만약 밀리는 것 같아서 싫으시면 원내대표 주도로 의총 열어서 거기서 박수 당론 가결 정도는 해줘야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의지가 국민들에게 좀 제대로 보이는 거 아닌가. 저는 젊은 정치인들 중심으로요.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하나둘 내려놓는 운동을 다음 총선 전에 좀 가열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국민의힘은 이걸 당론 가결을 한 건가요? 다 서약서 또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두 명이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요. 김웅 의원과 권은 두 의원이 분. 동의 안 했는데 동의 안 하는 분들 민주당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아니 막 쫓아내시네. 두 명 빼고 다 동의했으니까 이거는 당론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두 명 빼고 네. 동의하면 당론이다. 민주당 갔으면 좋겠다. 네. 김웅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가시랍니다. 이거 어떡하죠? 일단 일주일 전에 의원총회 했을 때는 67명이 서명했다 이렇게 제가 기사를 봤었는데 네. 국민의힘도 서명을 하면 67명 정도가 서명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다 했어요. 그 사이에 이메일. 그리고, 그 사이에 네, 그리고 두 명 빼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불체포 특권 관련돼서 뭐 각각 반대하시는 분들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 김웅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있는데 각각의 이유가 있을 테지만 양당 지도부가 이 반대 의견들에 대해서 생산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지난주에 장해찬 최고가 유이동 의원의 불체포 특권 관련 법 개정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는데 법안을 보니까 알겠다 싶은데 동시에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의원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의장한테 밝히면 의장이 그걸 공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표결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기 중에 체포 동의안이 오면. 그러니까 헌법적 차원의 이 의회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이 불체포 특권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 크게 고민한 법안이 아니고 실효성이 전혀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그냥 정쟁용 법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논의를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국민들의 분노의 핵심은 그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사유에 대한 그 당사자 의원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핵심은 이제 방탄국회, 뭐 제19 감싸기, 온정주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국회가 이 체포동의안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예요. 저는 그렇다면 이 분노에 대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국회가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좀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 왜 찬성했는지, 왜 반대했는지, 그리고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2004년 이전에는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안 해도 뭐 이렇게 벌칙도 없었거든요. 사실 방탄국회라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기 위한 입법부의 의정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유이동 의원 안 같은 걸 내는 거고, 민주당에서도 무슨 회기 조정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되냐, 두 가지 정도를 좀 검토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렇게 표결했는지 근거를 좀 제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포 동의 사안을 다루는 특위를 좀 국회 내에 윤리특위처럼 설치를 해야 된다. 독일에서도 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검찰의 주장도 듣고 해당 의원의 주장도 들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고안 혹은 보고서 같은 걸 좀 보고 표결을 하자. 지금은 사실 법무부가 제출하면 그거 짧게 보고요. 현장에 와서 혹은 언론에서 그 해당 당사자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 보고 그냥 표결하면 끝입니다. 비공개로.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처럼 그런 일방적인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온정주의에 기대는 발언들이 나오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마지막으로는 기명투표 꼭 해야 됩니다. 이게 2004년에 논의할 때 기명투표를 하자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기명투표하면 국회의원들이 부담 생겨서 표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명하게 국회의장 선출하는 것과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거랑은 다른 표결이거든요. 정확히 헌법에 보장되는 체포 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동의 여부를 표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독일에서도 이런 기명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찬 최고가 기성정치 비판 많이 하시는데 좀 합리적인 제도 개선 토론하고 좀 합의를 만들어가면 좋겠고, 유이동 의원 같은 같은 정쟁안 말고 좀 이런 논의들을 생산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기명으로 하자. 그다음에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의회 자체, 국회 자체에 그런 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판단의 근거들을 분명히 의회 스스로의 판단 근거를 만들고 기명으로 하자. 개인이 정치적 책임지도록. 국회의원들 개인이. 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불체포 특권이나 유이동 의원의 법안에 대한 용해인 의원과 저의 시각은 다르지만 저는 그 와중에도 접점이 있구나라는 걸 좀 들으면서 느껴서 좀 반가웠는데요. 만약 이게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면 이거 기명 투표하는 거는 꼭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국민들 앞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집에서 돈다발이 나오고 돈봉투 주고받았다는 녹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내 이름 걸고 반대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또 더 무거운 정치적 책임감 때문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신중하게 할 것 같아서, 그게 만약 하나의 단계이고 과정이라면, 그리고 이걸 기명하는 법안에 대해서 용해인 의원님이 발의하신다면 제가 뭐 원내가 아니라서 다른 힘은 못 보태지만 저희 뭐 최고위 회의든 뭐 저희 의원들을 설득하는 거든 뭐든 함께할 용의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유이동 의원 법안이 저는 정쟁용 법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게 의장에게 공포해서 회기를 잠깐 중단하는 일종의 헌법 이해 방안으로 불체포 특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안이지만, 여기에 여야가 다 동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이제는 정치권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 같아서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여기에 좀 민주당이 동의해 주십사 부탁드렸던 건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의총을 여는 아주 간단하고 기초적인 일, 오늘도 보니까 민주당이 좀 있으면 의총하는 것 같습니다. 긴급 의총한다는 뭐 이 기자 공지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 의총이야 원내대표가 마음먹으면 언제든 열 수 있고, 거기서 이 불체포 특권 저희가 요구하기 이전에 또 김은경 혁신위가 요구했는데 이걸 왜 당론으로 가결시키지 못하는가. 물론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개헌 논의에 이 불체포 특권 여부도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도 공약을 하셨고 지방선거 재보궐 나올 때도 공약을 했거든요. 이게 헌법이라서 못 바꾸는 거면 그때 공약을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건 여야가 유불리 따지지 말고 좀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송영길 전 대표 등은 이게 야당의 권리라고 말하는데 이게 군사 정권 때 발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이 있었던 시기와 지금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는 뭐 요 정도 얘기하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번에는 용해인 의원이 가지고 온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용해인 의원은 IAEA가 오는 7월 4일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인데 오염수 방류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여당에서는 야당의 괴담에 맞서야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잠시 전에 괴담에 맞서서 과학이 승리하는 것이 정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횟집 먹방 또 횟집 챌린지 또 한다고 하고요. 참외 사드 가서 성주에 가서 사드 괴담이다라고 해서 성주 참외도 먹었습니다. 자, 이 오염수 방류와 그리고 야당에서는 또 단식을 해요. 먹방 대 단식이냐, 과학 대 괴담이냐, 뭐 무엇이 과학이고 한숨부터 쓰시는데 지금 그 여당의 오염수 관련돼서 이 여당의 이러한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일단 정의는요. 국민과 권력이 싸울 때 국민이 승리하는 게 정의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사실 국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 정부 같은 입장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제안했던 정당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성 검증에 대한 요구들은 묵살하고 괴담 취급하고 자신들만이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정부를 믿지 못하냐고 국민들을 오히려 다그치고 겁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재난문자 오발령 사태 때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네. 정부 여당이 뭐라고 했냐면 김기현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같이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국민 건강에 대한 것이야말로 국민 안전에 대한 것이야말로 사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수십 번 수백 번을 검증해도 모자란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국민이 제일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못하면서 먹방쇼로 국민 눈을 가리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들고요. 저는 지금도 저도 회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회 먹고요. 지금이야 오염수 방류하기 전이니까 당연히 먹을 수 있죠. 그런 회 먹기 그 퍼포먼스 같은 걸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프레온가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불리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게 1928년에 처음으로 이제 냉장고와 에어컨이 발명됐을 때는 꿈의 물질이라고 불렸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오존을 파괴하고 대표적인 그 온실가스로 이제 밝혀지면서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가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 당장 인체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결국에는 인간과 동물들의 몸에 축적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서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한두 달 사이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것도 국민 뜻을 거슬러 가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횟집 챌린지 계속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김기현 대표가 성주에서 참외 400박스 구매했는데 저한테도 한 박스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받으면 인증할 생각이고요. 네. 다만 이 저희가 횟집을 가고 노량진 수산시장을 가고 또 사드 괴담으로 피해를 받았던 성주 농가를 방문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현장에 가보면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세요.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저희 100일 많지 않은 노량진에서 했는데 너무 고맙다. 뭐 그분들한테 어떤 성향은 없겠죠. 다만 여든 야든 정치인들이 와서 이게 안전하다 먹어도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선동으로 힘들어하는 이 수산업자분들이나 또 농가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뭐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그 농가와 어민들 자영업자분들에게 약간이라도 힘을 보태드리고자 현장에서 계속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기본적으로 저도 얼마 전에 그 경희대 정범진 교수님 등과 함께 방송하면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관한 여러 가지 데이터나 통계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통계와 과학적 검증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IAEA를 못 믿겠다라는 게 요즘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주류 주장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수치나 통계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기 힘든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으니까.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21년도 9월 달에 우리나라가 IAEA 의장국으로 선출이 되었었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와 관련된 부분을 이 IAEA가 주도해서 쭉 검증을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이 의장이었던 국제기구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못 믿겠다고 하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뭐 유엔이든 또 다른 국제기구에서 진행하는 어떤 것도 다 못 믿겠다라는 음모론적 국가가 되어서 고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일본이 본인들이 약속한 기준을 잘 지키는지 계속해서 검증하고 깐깐하게 지켜봐야겠지만 이 검증 자체를 못 믿겠다. 국제기구 일본이 분담금 더 많이 내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음모론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용희 국민들의 우려를 음모론 취급하는 것은 정부 여당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분들이랑 이 금지역 게임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네, 어떤 거요? 세 가지 단어를 못 쓰게 하면 과연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가 궁금한데 네. 하나가 문재인이고요. 하나가 괴담이고요. 하나가 선동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민 비판 앞에서 대응하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야 해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도 그랬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집권 1년이 벌써 훨씬 훌쩍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 안쓰럽고 또 지긋지긋하고요. 그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이제 뭐 IAEA의 그 검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반대되는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주장들도 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태평양의 18개 섬나라가 그 회원국으로 모여 있는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서 이 독립적인 자문단을 그 막 구성해서 조사를 한 결과 도쿄 전력이 검증한 이 데이터 수집한 그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오류가 있어서 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네덜란드나 호주 같은 나라들이 다 음모론적 국가인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저는 대통령께서 뭐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하고 싶은 것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민주적 리더십으로서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 85%의 반대를 정치적으로 공론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국회의 구체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야당이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물음표를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좀 장애투쟁에만 집중했던 것이 한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라도 국민투표 건의안을 포함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야당들이 좀 공고한 공조를 통해서 하나둘씩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괴담 선동 빼놓고 이야기하라고 하시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대하는 민주당의 본질이 그 세 단어에 함축돼 있기 때문에 예. 빼기가 좀 힘들다. 빼기 어렵다. 어제만 해도 언제까지 모 그 얘기만 하실 방송사 거예요?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예. 위성권 의원이 갑자기 광우병 걸린 사람 수십만 명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하셨거든요. 물론 오늘 그게 자기가 사람과 소 숫자를 헷갈렸다라고 또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또 성일정 의원은 한 명도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통계 보니까 232명이요. 200 몇 명이 있더라고요. 성일정 의원이 한 명도 없다고 말한 것은 30개월 이상 소를 먹고 직접 인과관계가 이 증명된 환자를 말씀하신 어쨌든 거였고요. 광우병 걸린 그 사람은 현재까지 230여 명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232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명도 없다. 네. 수십만 명이다. 둘 다 괴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좀 정제된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우리가 네. 과학도 못 믿겠다라고 말하면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물론 현재 과학이 완전 무결하지는 않다 하더라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알프스라는 다액종 처리 기술이 여과 장치를 거치지 않은 말 그대로 오염된 물 자체가 그냥 막 콸콸콸 흘러왔었던 거잖아요. 네, 핵 연료봉이 멜팅 다운 되면서 그렇죠. 거기서. 그러니까 예. 지금의 이 일본이 방류하겠다는 건 그걸 모아놨다가 알프스를 통해서 처리한 걸 지금 방류하겠다는 것이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MBC 보도에서도 2011년 3월 22일에 일본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 한반도 바다에 영향 없어라는 제목으로 그때 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방사능 물질들이 그때 처리되지 않았던 오염수들이 해를 타고 태평양 건너 저 미국까지 올라갔다가 한국으로 오는 동안 희석이 되어서 한국 해역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전문가 의견을 줄줄이 또 달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그때 완전히 멜팅다운 된 상태에서 아무 대책 없이 흘러낸 물이 아니라 거기에 또 플러스 알프스를 거친 그래서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 물질 등을 제거한 물입니다. 이게 만약 문제가 된다면 지난 2011년 또 그 2010년도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대책 없이 쏟아졌던 물들로 인해서 한반도 해역에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했었어야 되는데 지난 13년 동안 우리 해역에서 계속 방사능 검사하지만 문제가 검출 안 됐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제가 일본 편 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본이 이 시료든 또는 이 알프스의 기능이든 이거 뭐 숨기거나 고장 났는데 고장 안 났다 말하는지 잘 지켜봐야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거 나오면 뭐 우리나라 해산물 다 방사능 노출되고 이런 식의 괴담은 좀 자제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호소차 드리는 거죠. 그 예, 마지막으로 1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알프스를 용의원님. 거쳐도 핵종 제거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본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네, 여기에 오늘 또 대해서 뭐 그냥 뉴스 여러 번 나왔어. 걸으면 된다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한 방법인 해양 투기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을 이미 일본 알프스 소위원회가 다 검토를 했어요. 뭐 고체 매립이나 탱크 네. 장기 저장 같은 5가지 처리 방안을 고려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그저 일본이 이야기하는 이 가장 일본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저렴한 방식인 해양 투기를 그대로 좀 승인하고 용인하고 있다는 점이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가, 일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대통령께서 아무 말도 안 듣고 고독하게 대승적 결단하시는 거 하나도 멋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민주적 리더가 필요하지 고독한 결단을 국가를 위해서 혼자 하는 예전의 어떤 독재자의 그런 가부장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시간이 없는 게 점을 안타깝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용장호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